가끔 얘기하듯이 3,000원짜리 계산기만 있어도 계산할 수 있는 걸 왜 사람이 그걸 끝도 없이 훈련을 해가지고 빨리 계산하는 것들을 기능으로서 익혀야 되겠어요. 지난주 올린 이제 동영상 중에 수학 로드맵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도대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꼭지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말씀드릴게요. 과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실제로 학원가에서 수학을 암기 과목이니까 수학도 열심히 암기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공부를 많이 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메시지를 강하게 주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반복적인 훈련을 굉장히 중시하고 수학을 암기 과목에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죠. 수학은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입니다. 이해도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고등수학에 접근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를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공식을 암기해라. 아니면 문제들을 많이 정리해서 정리된 패턴 수학이라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학원들도 학부모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받고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들을 편집하고 정합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거의 500개, 600개 정도의 문제 패턴들을 뽑아냈어요. 문제 패턴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접근하는 것이 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학 문제가 계속 진화를 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개발해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EDI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가원이라는 데가 정부 기구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가장 총명한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청빙이 돼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수능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탁 나타나면 이제 그게 심지어는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패턴이라는 건 얼마든지 진화가 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걸 또 패턴을 잘 정리한 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외우해서 결국 높은 점수를 지향한다. 이런 식의 학원 마케팅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피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1세기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미 굳어져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고민하는 이제 대목들이 관련된 자료들에서 나옵니다. 패턴을 암기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죽은 지식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입시 과정에서 공부한 문제들을 실제로 현재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적분 이론이라든가 함수 이론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익혀서 그걸 확장하게 되면 내가 처해진 직장에서 어떤 과제를 제시받았을 때 그걸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암기식 학습이라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점수가 최고야.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접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지식을 가둬놓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을 억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마찬가지로 수학을 연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연산을 잘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점수를 좌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연산은 수학이 아니죠. 가끔 얘기하듯이 3,000원짜리 계산기만 있어도 계산할 수 있는 걸 왜 사람이 그걸 끝도 없이 훈련을 해가지고
빨리 계산하는 것들을 기능으로서 익혀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주산이라는 것들을 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기능이 돼서 주산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면 뭐 금융기관에 취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스펙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전부 의미를 상실했거든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학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3%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연산을 해 나갔을 적에 대충 2자리에서 3자리 사이, 말하자면 3자리 곱하기 2자리 정도의 곱셈을 10문제를 풀었으면, 한 20문제를 풀었으면, 대충 8, 9문제를 맞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 문제도 안 틀리기 위해서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수백 문제를 풀어야 된다. 과잉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진을 빼버리고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고요. 수학이란 건 정말 재미없고 나를 괴롭히는 과목이라고 하는 느낌과 그런 선입관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학원이 있다고 할 때 그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 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원이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꽤 유능한 강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학원에서만 공부를 해야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하고 잘 맞는 선생님이면 학교가 별로 신통치 않은 학교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선생님이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아이의 능력이 신장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도 바꿔줘야 됩니다. 학원가에서 일하는 제 후배들이나 동기들도 많았는데, 그 교사들도, 학원 강사들도 초등학교 수학을 잘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요. 중학교 수준을 잘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수학의 과목마다 전문화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벡터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뭐 행렬을 잘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은 기하를 잘 가르치는, 특히 기하 중에서 삼각함수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고차방 정식을 잘 풀어주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뭐 미적분을 잘 풀어주는 선생님, 그게 분화가 돼 있다니까요.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패턴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암기를 잘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분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 어떤 빅 퀘스천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일 수 있어요. 따라서 특정 학원에 가야만 아이가 능력을 인정받고 확률을 높인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학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수학은 연산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수학은 어떤 학원의 이름에서 맡겨야 되는 과목이 아니다. 반대로 그러면 수학은 뭘 하는 과목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